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호텔에서 수셰프로 근무하고 있는 조진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비스 명동에서 일하고 있는 최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서울의 맛이라는 주제로 한돈 돼지 갈비를 이용한 돼지 갈비 강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닭강정, 그것과 약간 비슷한 레시피로 해서 만들게 될 건데요. 전통적인 이번에는 그런 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좀 더 약간 한식의 세계화 이걸 표방하기 위해서 외국인들 입맛에 맞춰서 저희 한식의 고추장과 외국인이 좋아하는 케첩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어서 강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돼지 갈비를 먼저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셰프님, 왜 갈비살로 강정을 만드는 건가요? 우선 한국 사람이 가장 일반적으로 먹는 게 삼겹살, 목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삼겹살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많다 보니까 튀기기에는 조금 부적합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또 삼겹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먹는 외식 메뉴가 돼지갈비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인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돼지갈비로 강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돼지갈비는 1번에서 5번 그 갈비를 해서 좀 이용하는데 1번 같은 경우에 짧기 때문에 좀 앞부분을 잘라내고요. 2번서 5번 사이에 이 갈비, 이 살을 발라서 손질을 해서 이제 기본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갈비 뼈 위에 있는 덧살을 먼저 발라주실 건데요. 요 뼈와 살 사이에 뼈와 가장 가깝게 칼이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살을 들쳐내가면서 셰프님, 일반인들은 집에서 이렇게 뼈를 발라내는 게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앞서서 소갈비처럼 정육점에 가서 사장님한테 얘기하시면 직접 뼈를 이렇게 살과 분리를 해서 작업 다 해주십니다. 네. 이게 손질된 살코기는 돼지 갈비 같은 경우에는 쓰는 근육들의 방향이 다 달라서 살 결의 방향이 서로 다 틀린데요. 이거를 잘 보시면서 커팅을 해주시고 살을 결대로 잘라야 되는 건가요? 결대로 자르게 되면 아무래도 식감이 좀 더 질겨지게 되니까 결 반대로 커팅을 해주시면 좀 더 부드럽게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튀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살코기 튀김용의 고기를 좀 너무 크게 하시면 튀김옷까지 붙어버리게 되면 사이즈가 많이 크니까 약간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사이즈로 커팅을 해주시면 딱 한 입거리 적당한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갈비살로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갈비살로 사용해도 무방한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우리나라 그 돼지 갈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요 포를 뜨는 과정이 요 일반 갈비에 붙어 있는 살밥 자체가 많지 않아서 목살이라든지 다리살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고기 부위의 차이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고기 손질이 끝났고요. 이제 밑간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밑간의 우선 가장 시작은 요 후추, 고기의 잡내를 없애주는 후추, 그리고 이제 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요 소금 한 꼬집 정도, 그리고 고기 냄새를 잡아주기 위한 요 간마늘, 이렇게 기본적인 밑간으로 잘 쪼물쪼물 해주시고
몇 분 정도 놔둬야 할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밑간이 배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살짝 재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가 요 미리 재워둔 요 고기를 이용해서 이제 튀김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요 튀김 가루는 아무래도 요새 이제 가정에서도 쉽게 많이 해 드시고 하기 때문에 튀김 가루가 원체 이제 잘 나와요. 이런. 그래서 굳이 다른 간을 크게 안 하시고 요 튀김 가루만 잘 넣어서 주시고, 물은 소금 조금만. 튀김이 너무 묽게 돼도 튀김옷이 금방 벗겨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물을 너무 조금 넣게 되면 튀김옷이 딱딱하게 나옵니다. 우선 튀김옷의 양은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묻은 듯 안 묻은 듯 이렇게 이 정도 딱 양이 적당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반죽이 완성된 상태에서 바로 튀겨주는 것보다는요, 이거를 또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냅둬야 이게 튀김 반죽과 고기 사이에 접착력이 생겨서 튀김옷이 좀 더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요 튀김옷 입힌 고기를 약간 조금 시간이 지날 때 좀 재워지는 시간 동안에 한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돼지고기와 같이 쓸 소스는요, 그 한국의 고추장과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토마토 케찹, 그리고 약간의 매운맛을 주기 위한 청양고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야채인 대파와 양파, 이거를 이용해서 오늘 소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양파를 조금 다져주시고, 굳이 곱게 다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굵게 다지셔도 양파 같은 경우는 금방 물러지기 때문에 그냥 듬성듬성 크게 다져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파도 다지게 될 텐데, 대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칼을 막 일반적으로 도마에 대고 막 다지시면 진물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쉽게 다지는 방법이 있거든요. 대파를 이렇게 눕혀주시고, 이 칼을 그냥 사이사이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게 넣어주셔서 칼집을 낸 다음에 써시면 대파를 쉽게 다지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이 청양고추, 매운맛을 주기 위한 청양고추도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청양고추도 너무 곱게 다지시는 것보다는 굵게 다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스의 베이스가 되는 고추장, 그리고 고추장과 동량으로 케찹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꿀은 고추장의 한 반 정도, 고추장 들어갔던 양의 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꿀만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소스가 너무 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 위해서 설탕도 조금 첨가해 주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간마늘도 조금 넣고요. 그리고 감칠맛을 위해서 간장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스는 이제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아까 준비해둔 요 돼지 갈비 튀김을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튀김 온도 확인해 보실 때는 요 소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요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쨍그랑 소리가 나면 튀기기 적당한 온도입니다. 항상 요 튀김 튀기실 때는 요 기름에 항상 화상에 유의하시고요. 셰프님, 기름은 몇 도에서 튀겨야 가장 잘 적절하게 튀겨질까요? 일반적으로 요 살코기 위주로 된 고기들을 튀기실 때는 170도에서 18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만약에 뼈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180도로 튀기게 되면 안쪽까지 익기 전에 고기가 타버리기 때문에 160도 정도에서 튀겨주시면 됩니다. 우선 고기를 1차로 한 번만 초벌로 튀겨 놓겠습니다. 방금 초벌한 요 돼지고기 튀김을 이제 한 김 식히고 이제 재벌로 좀 더 바삭하게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튀길 때도 똑같은 온도에서 튀기면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우선 재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온도가 낮게 되면 튀김옷이 붙어 있던 상태여서 기름을 좀 더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약간의 고온에 튀기는 게 더 적당한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튀김은 너무 허여멀건한 색깔보다는 이런 갈색빛이 도는 게 좀 더 맛있게 보이겠죠? 좀 전에 가진 양념들과 이렇게 믹스해 놓은 소스를 이 팬에 한번 넣고 살짝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육류를 튀겼다기보다는 뭐 쌀이라든지 곡류를 튀겨서 물엿이나 뭐 꿀, 조청을 넣고 바삭하게 굳힌 거를 강정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약간 파생돼서 요 소스에 당분을 많이 첨가시켜서 육류나 생선을 튀겨서 소스를 입혀서 좀 더 바삭하고 약간의 단단한 느낌을 표현한 거를 요새 이제 강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소스가 이렇게 한번 끓어오르면요, 우선 제가 지금 불을 잠깐 꺼뒀는데 요 소스에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쉽게 눌러붙고 사이드가 많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재료를 넣기 전에 한번 불을 끄시고요. 이제 튀긴 고기를 넣고 센 불이 아닌 이 약한 불에 은근히 조리듯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닭강정들을 보시면요, 이런 가마솥에 소스를 붓고 약한 불에 은근히 튀긴 닭고기를 넣고 천천히 볶게 되거든요. 그게 센 불에 단기간에 볶는 것보다는 요 소스가 요 튀김옷을 뚫고 이제 고기까지 제대로 배게 하려면 약한 불에서 은근히 천천히 볶아두는 게 좀 더 맛있는 강정을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완성된 강정을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양념이 묻은 요 튀긴 고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요 견과류인데요. 요 아몬드 슬라이스와 요 다진 땅콩으로 살짝의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지 갈비 강정이 완성이 됐는데요. 요 한국인들이 외식 메뉴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 돼지 갈비를 이렇게 외국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라이드 메뉴에 한국의 고추장을 이용한, 그리고 외국의 토마토 케첩을 이용한 이 소스를 활용해서 서울에서도 쉽게 외국인들과 한국 사람들이 간단하게 한잔할 수 있는 이런 튀김 메뉴, 서울의 맛을 좀 더 외국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표현한 요리입니다.
서울과 함께 쿡. 닭강정 대신 돼지강정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오첩반상이라고 하면 요새 현대인 분들은 5가지 반찬과 밥, 국 이렇게만 주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한 상을 크게 차려 먹는 분들이어서 오첩이라고 하는 거는 나물과 메인이 될 만한 반찬, 찌개, 뭐 구이, 조림, 그리고 뭐 전 이런 거에 대한 그 5가지 반찬과 나머지 밑반찬인 장류 2가지와 김치, 나물 이런 거에 포함이 된 그런 거를 오첩반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오첩반상보다는 좀 더 가지수가 많은 그런 상차림입니다. 앞서 만들었던 효종갱이랑 돼지갈비 강정을 이용해서 오첩반상을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약간 예전 조선시대 때 사대부 분들이 드셨던 그 점심 식사에 가장 많이 드셨던 오첩반상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봤는데요. 요 앞쪽에 있는 아까 만들었던 돼지갈비 강정, 이제 이 옆에 있는 거는 그 감귤을 이용해서 나박김치를 담갔는데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담그는 나박김치보다는 이 감귤이 들어가서 좀 더 산뜻하고 약간의 당도가 있어서 그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물김치고요. 이 뒤에 있는 이 하얀색 음식, 이거는 우거지와 닭다리살을 들기름에 볶아서 채소 육수와 두부를 곱게 갈은 다음에 뭉근하게 끓여낸 약간 콩비지찌개와 비슷한 음식이고요.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갈색빛 나는 이 납작한 음식은 그 집에서 많이 남는 찬밥과 밑반찬으로 많이 쓰는 이 멸치를 이용해서 누룽지처럼 얇게 펴서 마른 반찬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 이 종지에 있는 이 간장은 여기 보시면 우엉을 곱게 채 썰어서 만든 전이 있는데 이거와 같이 곁들여 드시라고 만든 초간장입니다. 이거는 포도식초로 만든 초간장이어서 약간의 과일향이 나서 좀 더 산뜻하고 풍미가 있는 초간장이고요. 여기 또 다른 종지에 있는 간장은 그 새우를 직접 껍질을 까서 간장을 넣고 우려낸 다음에 껍질 벗기고 나온 새우살을 곱게 다져서 간장을 다시 부어서 약간 새우장처럼 밥에 비벼 먹을 수도 있게끔 만든 새우장이고요. 옆에 있는 요 빨간 요거는 이제 양파와 토마토 그리고 쪽파를 이용해서 만든 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생선구이, 이거는 한국의 그 재래된장과 유자청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삼치구이고요. 이거는 요새 8월 9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요 고추잎을 활용해서 숙채로 만든 나물입니다. 네.